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 성공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여러 인물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시 우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이요. 사실 2015년, 혹시 이때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세 번의 하락장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던 이 2015년 아크 인베스트라고 하는, 사실상 기업 투자자로서는 거의 최초로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캐시 우드가 이때 비트코인을 평단 우리 돈 한 30만 원 정도에 1억 3천만 원,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비트코인을 30만 원에 400개 정도 삽니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다. 엄청난 돈이 지금 됐죠. 이제 그녀가 유명한 거는요. 투자 경력도 거의 50년 가까이 될 뿐 아니라요. 주로 테슬라, 코인베이스, 줌, 블록과 같은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론 머스크다 테슬라가 미래의 기업이고 혁신 기업인데요. 2006년도 창업한 다음에 14년 연속 적자였던 거 혹시 아십니까? 테슬라가 흑자 낸 게 불과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10년째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을 2016년도부터 총 15회에 걸쳐서 폭풍 매수를 합니다. 어떤 회사를요? 테슬라를. 이제 22년도 10월 달, 이때 이제 미국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코인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 테슬라 코인베이스가 폭락의 폭락을 거듭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캐시 우드를 퇴물 취급합니다. 이제는 갔다. 이제는 감이 떨어진 걸 떠나서 이제는 불명예고 이제는 옷을 벗어야 된다. 인격 모독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었죠. 캐시 우드 스타일은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초창기 좀 알아보고 미리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치 투자적인 측면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반대 매매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 아무도 관심 없는 초우량 기업을 초기에 보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자, 최근에는 엔비디아 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걸 팔고 테슬라 지금 반값 이하로 떨어졌죠. 테슬라를 계속 사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 계속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요. 단타를 생각보다 잘 합니다. 근데 이제 캐시우드 우리는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되겠죠. 확실한 건 이거였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업, 그 기업을요, 초기에, 그 기술을 초기에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캐시 우드가 2015년도에 비트코인 30만 원일 때 샀던 그녀가 지금 또다시 가격 예측을 하는데요. 이전에도 이 사실 예측을 했어요. 잘 될 때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간다. 이게 우리 돈 20억 원이거든요. 과거 발언을 다시금 언급합니다. 비트코인 20억, 제발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손쉽게 350만 달러도 결국은 돌파할 것이다. 이게 47억 원, 거의 50억 되는 돈 전혀 문제 없다. 비트코인을 이제 금융의 슈퍼 고속도로에 비유합니다.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리스크 온 에셋이자 리스크 오프 에셋이다. 이건 뭐냐면요. 위험을 추구하는 위험한 자산이기도 하지만 고수익도 있지만 위험을 보험처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사실상 극찬이죠. 자, 이 정도의 믿음 우리 구독자분들 아마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 크립토에 대한 믿음은요. 평상시에 안 드러납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언제 나온다? 위기에 증명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14년 만에 적자 행진이 멈췄지만 누적 적자가 60억 달러.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7조 원이 넘고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걸 보면요. 투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영역이다라는 사실 생각이 전 듭니다. 두 번째, 소위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 제가 봤더니 그냥 비전가가 아니라요. 대비전가입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10년째 적자인데요. 15년째 적자인데요.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그것도 분할 매수로 정말 통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온갖 소음, 인격 모독, 어떤 그 욕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흔들렸을까요? 흔들렸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왔겠죠. 네 번째, 이리저리 이 뉴스 저 뉴스에 흔들리는 사람은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의 뭐 황소죠. 비트코인 황소 마이클 셀러는 이거 좀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Volatility is vitality.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뭐 활력이다. 변동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주식 시장보다 10배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불하는 수업료다. 또 10배 더 큰 수익을 원해? 그러면 10배 더 큰, 수십 배 더 큰 폭락은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런 그 말은 쉽죠. 행동으로 하는 게 쉽진 않겠죠. 당연한 말 같은데요. 실제로는 우리 생각에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한 자산은 가격 오르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떨어지면 자꾸 누구 탓을 하고요. 사기다, 조작이다,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사실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 탓해봤자 내가 얻을 게 없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크게 수십 배, 100배, 200배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00배, 200배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알고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코인은 뭘까요? 인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위험 대비 수익이 최고인 자산입니다. 수익 크죠. 근데 위험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안해도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 대비 수익이 최고다. 이 큰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안에 승부 보겠다. 뭐 반감기 때 승부를 보겠다. 1년 후면 끝이다. 보다는요. 이제 좀 우량한 자산, 우량한 코인들은 그냥 일부 좀 떼놓고 긴 시간을 보유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은 뭐 앨런 맥클러라고 해서요. 제가 저랑 예전에 같이 한 10년 정도 일했던 창업가이자 억만장자 투자자입니다. 11년, 뭐 12년 전부터 전 세계의 3D 프린팅 전시회, 비트코인 컨퍼런스, 퀀텀 컴퓨터, VR, AR 시대를 앞서가도 굉장히 앞서 나갔던 비저너리입니다. 2013년도부터요, 제 기억에 세계 순회 3D 프린팅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저랑은 한국 행사만, 뭐 뉴욕 행사, 뭐 파리 행사, 뭐 홍콩이다, 뭐 싱가포르, 그건 이제 저랑 같이 한 건 아니고요. 한국 행사만 저와 함께 3D 프린팅 비트코인을 했었습니다. 10년을 했으니 아무래도 많이 친해졌겠죠.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 우리나라 최초 컨퍼런스 개최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비탈릭이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제 기억에 그때 비탈릭은 대학을 안 갔죠. 그때 19세로 19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머리에 이렇게 좀 뭐 떡졌다는 표현이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장펑차오, 아더 헤이즈, 뭐 로저 버, 제레미 얼레어 이제 서클에 있는 그 CEO였죠. 자, 이런 분들은 그 제레미 얼레어는 사실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화려한 인맥은 저의 인맥이 아니었고요. 다 이분 인맥이었습니다. 소위 초기 투자자들을 이 그 인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그의 8년 전 추정 자산 8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이따가 다 말씀드립니다. 뭘 가지고 계셨는지. 자, 이분은 창업을 계속합니다. 연쇄 창업가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투자도 동시에 진행을 여러 군데 해놓습니다. 이제 회사들 또는 전시회, IT 기업, 언론사들을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나중에 크게 오를 이것을 아무도 관심 없었을 때 매수를 했었죠. 이것이 뭘까요? 그 캐시 우드랑 똑같습니다. 혁신 기업이었고요. 혁신 기술, 혁신 자산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번 자산군이 뭡니까? IT 회사, IT 전시회, 3D 프린팅 전시회, 비트코인 컨퍼런스, 언론사, 부동산. 자, 이런 것들을 저렴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아주 통 크게 투자를 했었고요. 두 번째, 금, 은, 미술품, 비트코인 이런 것들도 투자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번구는 뭐냐면요. 이 IT 회사, 전시, 언론사, 부동산은 쌀 때 사서요. 비싸게 팝니다. 이 시세 차익을 굉장히 잘 이렇게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2번과 다른 특징은 뭘까요? IT 회사에서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뭘 줍니까? 배당금을 주죠. 전시회를 통해서 부스를 팔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오죠. 언론사, 언론은 주로 뭘로 먹고 삽니까? 광고 수입이죠. 그게 매달 통장에 꽂힙니다. 부동산은 뭘까요? 월세겠죠. 이 시세 차익을 가져가면서 중간중간 현금 흐름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금과 미술품과 비트코인. 이건 좋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현금이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거 왜 투자를 했을까요? 위험을 해지하는 차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대공황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혹시 모르니까 금과 미술품과 비트코인을 사 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 뭐 직접 만나본 거의 최초의 소위 말한 좀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억만장자 투자자였는데 아,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좀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특히 2번보다는요, 비중이 1번 자산군, 현금도 나오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이 자산군을 훨씬 많이 보유했었고요. 실제로 사고팔고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해 전시회 이제 운영 실무자였기 때문에 뭐 컨퍼런스하고 뭐 영업하고 뭐 연사 섭외하고 그냥 이런 거 했었죠. 근데 같이 일했는데 한 8년, 9년을 일하면서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공동 주최사가 되겠죠. 주인이 자꾸 바뀝니다. 회장님은 이분인데 CEO가 바뀝니다. 직원이 바뀌고요. 회사 이름이 매해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요.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파악을 한 거죠. 아, 이분이 계속 회사의 지분, 전시회의 지분을 몇십 프로씩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이제 직원들도 바뀌었던 겁니다. 아, 이게 차익 실현을 이렇게 했었구나. 저는 한참 지나서 이걸 깨달았던 거죠. 자, 이분이 가장 큰 돈을 벌었을 때 언제였을까요? 그 닷컴 버블 때입니다. 사실 90년대 초만 해도요, 뭐 인터넷 기업 관심이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인터넷 회사에 크게 투자를 합니다. 정확히는 인터넷 회사와 IT 전시회를 창업하고요. 또 인터넷 회사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투자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발언이요,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랑 이제 친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중에 전 다 이제 물어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미친 X, 사기꾼, 돈독이 단단히 오른 사람, 멍청이, 이런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이제 인터넷 뭐 좋은 거 같긴 한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고 투자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통 큰 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바야흐로 흘러서 닷컴 버블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분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과 전시회를 전량 매도합니다. 최고점에서 다 이제 팔았던 거죠. 이때 수천억 원의 차익을 실현을 합니다. 이걸 몇 번 더 하셨어요. 이때 사람들 반응이 또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훌륭한 기업,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거 너 지금 왜 파는 거야?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인들과 소위 말한 이 비저너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냐? 했더니 뭐 2013년도 4년도에 샀는데 비트코인 한 50개 정도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뭐 한 2% 자산의 아주 그냥 극소수만 혹시 몰라서 이제 이렇게 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다른 얘기. 제가 이것도 직접 다 경험을 했던 회사고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코인 거래소 엑싯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창업을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 비트코인이 뭐 10만 원도 안 됐는데 뭐 13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대략 4년 주기죠. 14년, 15년, 16년 죽음의 하락장이 3년간 이어집니다. 초기에 받았던 투자금이 다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퇴사도 했었죠. 굉장히 큰 위기를 이 거래소가 겪었습니다. 2017년 초, 이건 제가 이제 들은 바입니다.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버티고. 그러니까 예전에 14년도에 전시회는 큰 돈을 내고 나오셨는데 15년, 16년 이게 회사 이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전시회도 많이 못 나오셨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버텼더니 뭐가 왔다? 2017년 드디어 상승장이 찾아오죠. 이 2017년도의 코인 광풍은요, 엄청났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이때요, 이 회사가 당연히 기사회생을 했었고요. 이 코인은 하반기까지 내내 폭등에 폭등을 거듭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의외의 소식을 접하죠. 2017년 9월 달, 아직 분위기 한창인데, 이때 이제 12월까지 정말 뭐 기관차처럼 하늘로 솟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17년도 9월 달에 회사를 팔았다더라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제가 이때 이분도 뭐 매년 사실 뵀었고요. 뭐 이렇게 모임에 갔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속으로 이해가 안 되네.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돈이 이제 막 벌리기 시작하는데 굳이 회사를 지금 왜 팔지? 라고 했는데요. 어떤 국내 이제 모 게임 회사에 사실 그 고가에 매도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비트코인, 크립토 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고가, 그 기대감이 극에 달했을 때 조금 일찍 팔고 그냥 엑싯을 한 겁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이제 공동 창업자가 사실 이분 말고도 몇 분 더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다? IT 회사에서 과거에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닷컴 버블을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 닷컴 버블처럼 비트코인 버블, ICO 광풍이 곧 거품이 꺼질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아시죠? 자, 이 애플의 공동 창업자 역시도 2017년도에 비트코인 다 팔았습니다. 전량 매도인데요. 정확히 2017년 12월 달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제 본인의 한 얘기로는 나 평생 이거 비트코인 가격 차트나 보면서 살기가 싫었다. 이제 투자 쪽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개발자 쪽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저의 추측이죠. 아마도 닷컴 버블에 대한 IT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이렇게 뭐 본인의 전업은 아니니까요. 그냥 전량 매도하고 시장을 떠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고인물 투자자분이라면 이 사건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17년 12월 21일자 라이트코인의 창업자 찰리 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7,500% 상승했던 본인이 만든 코인을 전량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버립니다. 매도 시점은 2017년 12월 18일, 거의 정점과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죠. 대단한 그 최고점에서 팔고 시장을 떠났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떠났냐, 왜 전량 매도했냐라고 물으니까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라이트코인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뭐 명목상 이유 같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창업주잖아요. 라이트코인 만든 사람이 본인이 만든 코인을
전량 매도를 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가격을 떨어뜨려 놓고 저가에 다시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사람들이 제기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기사를 그때 봤어요. 2017년 12월. 그때는 이제 9월 달도 아니고요. 12월에는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ICO 광풍에 미쳐 있을 때입니다. 이 코인 광풍의 최정점에서 굳이 왜 지금 이렇게 팔고 떠났을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제가 또 잘 이해가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라이트코인으로 충분히 많은 돈을 이미 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라이트코인을 판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자, 그 이후로 가격이 쭉쭉 빠졌었죠. 찰리 리는요, 실은 라이트코인 창업을 하기 전에 IT 기업이죠. 구글과 코인베이스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꽤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닷컴 버블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했던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라이트코인 왜 이걸 개발했다? 돈 나 이미 벌 만큼 벌었다. 나는 갑니다 하고 손 들고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알았었던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7년 12월 달 이 광기의 시장이 곧 꺼질 걸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불과 한 달 지나서 2018년 1월 달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그 유명한 박상기의 난이 일어나죠. 그 이후 코인이 수직 낙하했죠. 이게요, 한 번 대봤기 때문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절대 이번에는 그 이제 최정점에서 다 팔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라이트코인 창업자도 실제 실천으로 옮겼다, 성공했다. 자, 블랙락 얘기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큰화 사모펀드 출시 예정, 실제로 출시했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말이 있고요. 그들의 실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 보셔라? 행동만 보셔야 합니다. 말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자, 블랙록 해당 토큰화 자산 펀드를 어디 위에 올렸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통해서 1억 달러 이미 지금 그 투자를 해놨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만 주목할 것. 블랙록 이더리움 첫 토큰화 펀드 지금 이름까지 나왔어요. 펀드 이름이 뭐다? 비들이랍니다. 이거 이제 토큰 자산화해서 뭐 국채도 토큰화 시키고 뭐 주식도 토큰화 시키고 뭐 나중에 부동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들어서 앞으로 이거 더 크게 키워 나갈 겁니다. 근데 블랙락 이번에 뭐라고 하냐? 이더리움에 대한 고객 수요는 매우 적다. 이거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고객의 수요가 매우 적던데 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행동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고객 바탕을 지금 얘기하면 비트코인만 관심이 너무 많다. 이더리움은 아주 약간 있다. 비트코인 이외 다른 가상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매우 적다.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말이죠. 지금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더리움 사람들 관심 하나도 없어. 이거 정말 나 이거 이러면서 행동은 뭐였을까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지금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청했죠. 펀드를 출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더리움 위에다가 그렇게 말로 그 작년부터 떠들어댔던 자산 토큰화 펀드를 어디 위에 올렸다? 이더리움 위에 지금 올려놨죠. 이게 행동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과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비트코인은 이때 이제 최고점 거의 가까웠잖아요. 익명성에 기댄 상승. 이거 투기 도구야. 이거 다단계야. 사기야. 도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2018년 7월 16일 블랙록의 레리 핑크 뭐라고 합니까? 고객들이 have zero interest in crypto입니다. 제로 인터레스트. 관심 1도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18년 9월 16일 레리 핑크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거의 없으며 한 명도 그에게
그 비트코인 사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관심 원하는 고객 중 한 명도 없다. 이게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말로는 뭐 뭔들 못할까요? 사람들 뭐 이걸 우리가 사실을 뭐 구체적으로 뭐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같은 해 비트코인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비트코인은 돈 세탁하는 데 쓰는 거야. 이거 좀 나한테 이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 관심 아무도 없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2021년 4월 15일 조금 어투가 달라집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이분은 전 세계 판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잘 보십시오. 이 Think says cryptocurrencies may become a great asset class. cryptocurrency, 비트코인입니까? cryptocurrency입니까? 암호화폐, 크립토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포함 크립토 자산 전체가 아주 훌륭한 자산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may라고 씁니다. may.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Great asset class는 아주 훌륭한 자산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면서 또 페이크 넣습니다. institutional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관심 아무도 없어. 근데 관심 아무도 없던데 너 나한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인에 지금 우리 이 블랙락의 참고로 기관 투자자들이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 우리 한국은행 포함입니다. 중앙은행들, 국부 펀드들, IT 대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이 친구들이 다 누구다? 블랙락 고객입니다. 걔네들은 지금 코인 관심 하나도 없어.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 미국의 큰 재정 적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요, 2013년 6월달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이죠. 저는 이때 이미 끝났다라고 사실은 어느 정도 확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딜레이를 시켜서 뭐 이런 게 페이크일 수는 있지만 이제 끝났구나. 99.8%라는 얘기는요. 안 될 거는 되게 만들고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페이크를 또 어떻게 넣냐? ETF 신청 이거 했는데요. 정확하게 같은 시점에서 SEC가 크라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19개 코인 얘네들 미등록 증권 팔고 있어. 스테이킹 이자 준대라고 고소했죠.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뭐다? 페이크다. 제가 이때 그래서 19종 코인 그냥 담으시면 된다라고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이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데드라인 계속 뒤로 이제 캔을 찬다고 하는데요. 뒤로 미루고 미루다가 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떻게 했습니까? 승인했죠. 그리고 나서 말이 점점 바뀝니다. 어떻게 했냐? 레리 핑크 CEO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다. 비트코인은 국제적인 자산이다. 국경을 초월한 여기 지금 비트코인입니까? 암호화폐입니까? 암호화폐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통화로서의 가치가 높다. 지금 ETF 압도적 1위가 어디입니까? 블랙락입니다. 블랙록의 회장이 이게 이제 뭐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 블랙록에 대해서 아마 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고요. 아닙니다. 자, 그들의 말이 아닌 것만 주목을 해라. 행동에만 주목을 하셔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3월 23일 블랙록이요. 이거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객의 관심이 비트코인만 압도적이다. 이더리움은 조금 있다. 데자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눈치 채셔야죠.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아까 비트코인이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라고 했습니까? 암호화폐는요. 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영역이 있어요. 초우량 자산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이나 뭐 주요 알트코인들 이거 이미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전무후무한 이 지금 새로운 신규 자산군이 새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것도 초기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신께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죠. 자, 성공 투자의 비결.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게 이제 쉽겠습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난 지식 필요하죠.
실패 경험, 실패도 안 하고 투자에 성공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벼락부자요. 그냥 더 크게 망합니다. 그 전에 빨리 그냥 망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기, 용기 있으셔야죠. 남들 다 이렇게 부들부들 떨 때 과감히 들어가셔야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이제 실현을 당했을 때 내 믿음이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유연함도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희 크립토 TV 뭐 아침 오전에는 이제 주로 제가 하고요. 오후에 이제 제 동생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일부의 지식 그리고 저희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뿐 나머지는 사실 구독자 이제 스스로의 몫이죠. 다 개인의 어떤 그 몫이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오늘은 뭐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그 배움과 깨달음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